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9년 9급 서울시 물리 문제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중간으로 한번 나눠서 갈게요. 이게 길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파트 1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11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두 개의 물체 AB가 수평면에서 줄에 매달려서 각각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물체 A에 대한 원계적 반지름은 물체 B에 대한 원계적 반지름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두 배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 R 하면 얘는 2R로 놓을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물체 A가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체 B가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의 두 배가 걸린대요.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을 T로 하면 지금 이때 걸린 시간은 ET가 되겠죠. 물체 A의 속력을 VA, 물체 B의 속력을 VB라고 할 때 얘네들의 B를 구하라. 이거는 사실 무슨 원운동이고 뭐고 떠나서 이거 그냥 속력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여기 한 바퀴 도는데 거리는 결과적으로 2파이 R이라는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라서 피면 2파이 R이 되잖아요. 그걸 ET만큼으로 간 게 V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파이 R인데 이게 2R이잖아요. 2R. 이렇게 한 거를 몇 초 만에? T초 만에 간 것이다. 이 잘라서 했을 때 이 길이를. 속력 문제입니다. 그럼 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비율만 구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귀찮으니까 다 없애고 다 똑같은 거 파이 없애고 R 없애고 T 없애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요건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B가 4가 되겠고 A가 1이 되니까 요거는 3번. 그쵸?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처럼 용철 상수 K1이 1000이고요. 그 다음에 K2가 500인 두 개의 용철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량 1kg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두 용철이 늘어난 총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이제 이게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성저항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성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하나가 R이라고 하면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하기 때문에 전체 합성저항이라는 건 이게 커지거든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게 대수적으로 더해지는 효과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병렬로 똑같은 R이라는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전류가 지나갈 때 두 개를 다 지난 게 아니고 하나는 요거 아니면 나머지는 하나는 요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저항 자체가 좀 작아지는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대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수 형태로 계산하고 뒤집으면 되는 건데 이 값은 원래 이제 요 지금 더해지는 거는 요 둘 중에서 큰 것보다도 당연히 더 커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 둘 중에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용철이 직렬 연결됐느냐 병렬 연결됐느냐랑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축전기 있죠. 축전기도 직렬 연결이냐 혹은 병렬 연결이냐 이걸로 이것도 이제 전체 축전기의 용량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 똑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지금 직렬로 용철이 연결돼 있으면 더 많이 잘 늘어나죠. 그러니까 용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용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더 쭉 잘 늘어나요. 쉽게. 근데 얘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그쵸? 이게 더 잘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운동기구 같은 거 용철도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잡아당 사람들 이렇게 누르는 용철 보게 되면 이 저기 뭐야 이 운동기구 같은 거 뭐 용철이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더 강해진다. 그러면 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거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요 녀석은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더 안 늘어나니까 힘이 세게 돼야지만 이게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요 녀석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 형태가. 됐죠? 얘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사실은 용철 상수가 더 작아진 형태라서 바로 지금 계산값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1000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500짜리가 있어요. 맞죠? 그 녀석을 계산하면 1000으로 약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1, 그 다음에 요거 통분하게 되면은 약분이 아니고 통분이죠. 여기 2가 되니까 3이 돼요. 그럼 요 녀석을 갖다가 뒤집어야 되죠.
그쵸? 뒤집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용처럼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000이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300 값이니까 보세요. 제일 작은 요 500보다 더 작아졌잖아요. 됐죠? 됐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요 용철 상수 가지고 이제는 얘가 늘어난 길이 구하는 거니까 지금 늘리는 힘이 얼마냐면 지금 질량이 1이니까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면 10이라는 힘으로 늘리고 있죠. 그걸로 kx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k가 얼마? 3분의 1000이 되겠고 x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10이 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늘어난 길이 네모라는 것은 10 곱하기 1000분의 3이 되니까 요거 없애지게 되면 0.03m가 되거든요. 0.03m. 그러니까 요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4번에 3cm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지구주를 도는 위성의 궤도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성의 궤도 운동은 지구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등속 원운동으로 봤네요. 타원 운동 아니고 이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궤도 운동의 주기는 시간은 궤도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이거 시간은요.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라지 m으로 놓고 위성을 m이라고 하면 얘가 이게 핑핑핑핑 도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길어지면 이게 돌아갈 길이가 훨씬 멀죠. 돌아갈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반지름이 커지면 반지름이 커지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반비례가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케플러 법칙 몰라도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무원 시험은 뭐 어떤 학문적인 소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발에 관련된 거잖아요. 객관식이니까 탁탁 찍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케플러 법칙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기의 제곱은 요 궤도 장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이런 거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식 떠올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궤도 운동의 주기는 위성 질량과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이 궤도 운동 주기는 뭐예요?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떨어지는 것은 질량과 무관하다. 이거 여러분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M이 이렇게 라지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M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가 있는데 여기는 M보다 더 예를 들어서 물체의 무게가 이거 이제 라지 M으로 안 쓰고 이거 그냥 지구로 두고요. 더 훨씬 무거운 라지 M을 놓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공기저항이 없이 자유낙하하면 얘들 똑같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다?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효과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F는 M에 이런 건데 여기서 이 F가 만류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과 만류인력 상수에 요 이제 지구를 라지 M으로 볼게 이제는 라지 M 그다음에 위성 그다음에 여기 위성과 지구상의 거리 제곱 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성이 받는 힘에 대한 거는 이 위성 질량이 삭제가 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M은 뭐냐면 얘가 누가 잡아 당기느냐 지구가 당기는 것보다 어떻게 돼? 태양이 당기면 훨씬 세게 잡아 당기니까 그거에 대한 가속도가 커지겠죠. 그렇죠? 힘에 대한 효과가 커지는 거고 지구보다는 태양이 되면 커지는 거고 달이면 작아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 거리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이 거리는 떨어지는 거리는 똑같이 잡아놨을 때 가속도가 크면 빨리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가속도가 작으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런 거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은 삭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위성 질량과 무관하다. 예, 이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이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주기로 도는 위성의 각 운동량은 위성 질량에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량이라는 거는 어떤 애가 얼만큼 운동하느냐잖아요. 각 운동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속도가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운동량은 누가 운동하느냐도 이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누가 응? 어떤 덩치가 운동하느냐 같은 덩치였을 때는 얘가 빠를수록 운동 잘하는 애고 그 다음에 같은 속력이라면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덩치가 큰데도 이만큼 똑같은 속력을 낸다는 얘기는 운동 잘하는 거고 이게 운동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량을 삭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량에 무관한 게 아니고 질량에 비례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각 운동량은 질량에 무관하다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궤도 운동하는 위성의 총 역학적 에너지 값은 양수다인데 음수가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유튜브 이론 강의에서도 이게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죠. 우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mgh 얘네들의 합이 이제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이 mgh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때는 mgh라고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여기 어떤 물체가 뭐 지구에서 지구 중력장에서 떨어질 때 보게 되면 이 h는 세 발의 피니까 얘가 이만큼 뭐 지금 지구 여기 바닥에 있던 h만큼 있건 h보다 더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중력의 힘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워낙 멀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거리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만류인력을 이렇게 나타냈지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여기서 h까지 가는 거는 멀어져도 힘이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것도 제곱에 반비례해서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얘 거리에 대해서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정할 수가 없어요. mg라고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 쉽게 말하면 파란색으로 다시 검은색으로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이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음? 이 일을 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갖다가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하냐면 요 R에서부터 떨어져 있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기 무한대 갔을 때까지 우리가 구한다고. 아예 이 중력장의 효과가 없어졌을 때 이 힘이 거의 힘의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구해서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해보게 되면 자 여기는 R이 되겠고 무한대 그대로인데 요 지금 만류 인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R제곱에 GMM인데 요 GMM에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잖아. MM 요 S를 이제 그럼 이렇게 바꿔야지. 적분 변수를 이 떨어진 거리를 R로 놨기 때문에 R로 바꿔야지. 그치? 그래서 요 R로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고정대 값이니까 그냥 상수 처리해버리면 내가 앞으로 나오면 되고 이거 1이 되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1로 해버리고 d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요 녀석 내비두고 gmm g 라지 m 스몰 m 내비두고 요 녀석 적분을 하게 되면 r 무한대 되면 요게 r의 마이너스 2에다가 dr이 되죠. 그렇다면 보세요.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죠. 무한대 넣으면 0 돼버리고 r이 되니까 그러면 요게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1 구한 건데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r분의 gm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2분의 1 mv제곱 빼기 r분의 gm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을 과연 이제 전체 양수냐 음수냐를 계산할 때 그러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도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요 구심력 있죠. 구심력을 갖다가 자 이렇게 m이 있고 요겁니다. 요거 선생님 여기다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 스몰 m이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어요.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 당기는 힘 있죠. 당기는 힘. 요게 만류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요때요 만류 인력을 갖다가 선생님이 F는 R분의 MV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요 지금 구심력을 우리가 만류 인력으로 놓을 수 있죠. 그쵸? 만류 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MM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하는데 요거 구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을 텐데 선생님도 요거를 사실 이제 뭐 벡터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요거 얘가 당기는 2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1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데 얘가 수평 방향으로 돌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점으로 그렸지만 곡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곡률이 이렇게 져가지고 또 여기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바닥에 달라는데 바닥이 또 이렇게 같이 돌아가. 그래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영원히 떨어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이제 뭐 약간 암기 팁이라고 하면 일로 하거든요.
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r이잖아요. 그래서 F라는 힘으로 r까지 끌어당기는 일을 했어요. FS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니까 평균 낼 필요가 없어요. 2분의 1 평균 낼 필요가 없고 mv 제곱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제는 뭐 외우지도 않지 뭐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심력을 F는 몰라냐면 R을 넘겨주면 R mv 제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생님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R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m 삭제되고 삭제되죠. 그래서 이 v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이 v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r분의 gm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여기 2분의 1 m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럼 2를 밑에다 써주고요. m이라는 걸 여기다 써줄게요. 그대로 빼기 요 녀석 r분의 gmm인데 요거 지금 계산하게 되면 여기 2 해주면은 2 이렇게 통분하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r분의 gmm이 나오네요.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 값은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 선생님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이게 답니다. 이거 뭐 더 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여러 번 한 두세 번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럼 그냥 단번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워지는 거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매질 A에서 같은 경로로 입사해서 매질 B를 지나 거울에 반사한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에서 두 빛에 대한 매질의 굴절률은 N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A와 B의 경계면은 거울면과 나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그림을 좀 분석해 보게 되면 A, B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딱 여기만 보세요. B로 갔을 때 더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빨라졌잖아요. 이거부터 바로 파악을 해야 돼. 그림 보고. 뭐 법선 그리고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법선 있을 때 원래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직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법선에서부터 더 원래 직진하는 것보다 더 멀리 지금 더 도망갔죠. 멀리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됐죠? 무슨 스넬의 법칙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갔는데 지금 요거 따라가 보면 요 녀석이 파란빛.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명 우선 좀 적어 놓을게요.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이 빨라졌어. 둘 다 어떻든 빨라졌어. 그래서 R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레드도 빨라지고 블루도 빨라졌는데 좀 굳이 비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R보다는 B가 좀 더 빨라졌다 이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율로 B에서 A로 나갈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B에서 A로 나갈 때. 그럼 여기서 그냥 들어와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직진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 원래보다도 더 못 갔지. 왜냐 법선이 여기니까 법선에서 멀리 못 도망간 거예요. 더 도망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선에서 더 멀리 가야 되는데 못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게 느려졌다는 얘기. 그럼 얘 파란색도 느려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에서 A로 갈 때는 둘 다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R도 느려지고 B도 느려졌는데 잘 보세요. 얘는 매질 차이 때문에 블루가 더 많이 빨라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느려질 때도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질 거란 말이야.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그러니까 반사하고 나서니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네. B를 지나 A로 굴절하여 나온 빨간색과 파란색 빛의 경로는 서로 나란하다. 얘네들은 나란하냐? 이거 어때요? 나란하죠. 왜 그러냐 한번 봐봐요. 여기서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얘네들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비율은 똑같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B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덜, 여기서는 덜 빨라졌다가 덜 느려지고 얘는 그러니까 블루는 이게 아니지. 이거지. 블루는 확 빨라졌다가 확 더 느려지기 때문에 얘들 비율이 똑같아요.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간색만 봤을 때 빨라지는 비율과 느려지는 비율이 똑같고 똑같은 애를 왔다 갔다 하니까 파란색도 똑같은 애 이렇게 들어가. A에서 B 갈 때 빨라졌다. 그 B에서 A 갈 때는 똑같은 그 비율로 느려지기 때문에 얘들은 똑같아. 근데 들어오는 애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나오는 애들 똑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요거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빨간색 빛에 대한 A의 굴절률은 M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갈 때
R이든 B든 어떻든 간에 다 빨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에 대한 굴절률이 N이죠. 이 굴절률은 느려지는 걸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빨간색, 이건 뭐 사실 빨간색, 파란색 관계없는데 A의 굴절률이라고 했는데 지금 A는 느린 곳이잖아요. B보다도 요 A가 느린 곳이니까 굴절률 요게 N이라고 한다면 얘는 M보단 더 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M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도 변화 차이에 대해서 보세요. 이거 잠깐 얘기를 하면 기준을 잡은 것 뿐이에요. 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굴절했어요. 느려지게 굴절했죠. 자, 얘는 빨라지게 굴절했어요. 누가 더 많이 굴절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비율이 같으면 빨라지든 느려지든 어떻든 그 양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느려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굴절률이라는 것은 느려질수록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얘도 굴절 많이 했고 얘도 굴절 많이 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잡아놓은 거니까 혹시 조금 이런 거 잘 이제 놓쳤던 학생들은 지금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파란색 빛에 대한 A의 굴절률이 빨간색 빛에 대한 A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A에 대한 굴절률을 이제 물었으니까 A에 대한 굴절률을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 나오는 걸 한번 살펴봐요. 나오는 거. 그래서 B에서 A로 가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나오는 걸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요렇게 해서 A는 요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굴절률 계산인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 선생님이 푸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계바늘 이렇게 돌리듯이 돌리라고. 이렇게 돌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똑같이 요 각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틀어지겠죠. 강하게 얘기하면 얘들이 지금 나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랑 맞춰 여기 입사하는 걸 똑같이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죠. 얘들을 또로로록 해서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은 훨씬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A에서 훨씬 더 느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굴절률을 물어봤어요. 파란색 빛에 대한 A의 굴절률이 빨간색 빛에 대한 A의 굴절률. 그러니까 뭐 똑같은 A니까 신경 쓰지 말고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누가 더 느려졌니 그 얘기예요. 파란색이 느려졌으니까 느려진 데가 굴절률이 뭐라고? 크다고. 그래서 파란색 빛에 대한 굴절률이 빨간색 빛에 대한 굴절률보다 크다. 말을 되게 헷갈리게 해놨는데 파란색 굴절률이 더 크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은 U자 모양에 관해 밀도가 로인 액체 A를 채웠고요. 이게 로예요. 로짜리. 그 다음에 관 B쪽에 액체 B. 얘는 다른 애니까 뭐 밀도가 다르겠죠. 10cm만큼 채웠더니 액체 윗면의 높이차가 3cm가 됐다. B의 밀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거든요. 평형 아니면 뭐 얘가 더 뭐 밀려 들어가면 얘가 더 올라가고 막 얘가 뭐 밀려 들어가면 얘가 올라가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정지한 상황이니까 힘의 평형으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럼 이거 항상 선생님이 유체역학 구할 때 이거 이렇게 똑같은 부분은 얘 이쪽을 나눠서 봤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눴을 때 어쨌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A 똑같은 양.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얘네들을 빼고 더하건 얘네들은 똑같은 양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없어지는 양이라서 이걸 세로로 보지 말고 항상 가로로 봤을 때 요 밑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니까 얘는 없애버리고 여기서부터 생각하라고 항상. 요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A라는 유체를 요만큼 이고 있어요. 이게 여기 요 부분에서의 압력이야 이게. 이 사람이 느끼는 요 부분의 압력.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라인에서 요 부분에서 얼마큼? 이만큼의 유체를 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똑같아서 얘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얘가 더 무거우면 일로 갈 거고 얘가 더 무거우면 일로 가서 얘는 올라오고 막 이래 막 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죠? 그럼 요 왼쪽 사람이 이고 있는 것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고 있는 거 A를 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은 이렇게 해서 더 높은 그러니까 이 B를 이고 있는데 당연히 밀도는 A가 큰 거야.
지금 똑같단 말이야. 얘들이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얘를 더 많이 이고 있거든. 그럼 얘가 질이 얘가 그러니까 질하고 양을 봤을 때 질이 큰 거고 양은 적은 거고 얘는 질이 적으니까 양으로 승부해서 똑같아진 거거든. 그럼 우선 얘가 하는 거 우리 무게를 한번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또 공식 쓰기 싫은데 어떻든 뭐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계산하죠. 요 A 같은 경우는 로라고 주어졌어요. 로라는 유체를 중력에 거슬러서 이 사람 얼마큼 이고 있어요? 10에서 3 빼면 얼마큼? 7만큼 이고 있어요. 7만큼 이고 있어요. 됐죠? B라는 사람은 얼마큼 이고 있어요? 로 B라는 애를 그쵸? 중력에 거슬러서 이게 중력 없으면 여러분 이거 저기 뭐 유체 무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유체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얘 둥둥둥 떠 있다고 그냥 이게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유체 압력 이런 것도 얘는 얼마만큼 이고 있어요? 10만큼 이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뭐얘 없애주면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 B를 구하는 거죠. 로 B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7의 로가 된다. 10분의 7의 로. 맞죠? 그래서 정답 얼마?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위치 A에서 초기 속력이 0인 상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초기 속도가 0이었네요. 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운동 에너지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m만큼 이제 장전이 되어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위치 B와 C를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이 각각 VB, VC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속력의 제곱의 비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찰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죠.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여기서는 요때 지금 그 포텐셜 에너지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2로 놓을게요. 1m 장전돼 있을 때. 그럼 요때 봐봐요.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 그렇지. 이게 1m 했을 때 2였으니까 얘는 0.4, 2가 되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그 역학적 에너지는 얘네들을 더한 거잖아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인데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0.4면 그만큼 준만큼 들어서 0.62가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고. 반대로 여기서도 포텐셜 에너지가 0.62가 된다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된다? 0.42가 돼야 되겠죠. 글씨가 좀 0.42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속력의 제곱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속력의 제곱의 비는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2분의 1 mv 제곱에서 m은 똑같고 얘가 오면서 무슨 뭐 저기 다단계 로켓처럼 뭐 분리돼서 질량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거 없으니까 뭐 2분의 1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C가 밑에 깔리죠? C가 요거예요. 그래서 0.42가 밑에 여기다 쓸게요. 0.42가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0.62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3 되겠네요. 2분의 3. 2분의 3. 그쵸?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게 되면 이제 2차원 평면도 나오네요. 9급에서. 그렇구나. 사람들 실력이 많이 늘었나 봐요. 자꾸 떨어뜨리려고 자꾸 이렇게 하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평면상에서 질량이 우선은 같아요. 두 물체가 각각 수평 방향으로 EV,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V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운동하다가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 이렇게 가다가 후반전 때 충돌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같이 운동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같이 운동한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 V라는 것은 여기 V니까 V 다시로 해야 되겠네요. 이 V 다시라는 건 둘 다의 속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니까 계속 진행한다. 충돌 후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 역학적 에너지의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뭐 2차원 평면이긴 하지만 쉬운 게 처음 전반전에 이 지금 얘네들의 물체 있잖아요. 뭐 얘가 A고 B라고 한다면 A는 수평만 있고 B는 수직만 있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간단하죠. 우선은 요거 운동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요 녀석부터 볼게요. M이라고 할게요. 얘네들 질량이 지금 똑같다 보니까 둘 다 M이라고 한다면 M이라는 애가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게요. 자, 다 지워지네요. M 하면 우선 X방향 성분을 한번 볼게요. X방향 성분. 자, M이라는 애가 EV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M은 가지고 있지만 X방향으로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다 이렇게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충돌했어요. 그럼 얘들 똑같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EM짜리 하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V 다시의 X방향 성분, 지금 X방향으로 보니까는 요 V를 이제 X하고 Y로 VX하고 VY로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VX라는 속력으로 갈 것이다.
그럼 y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요 녀석인데 이거 0이잖아요. 그러니까 m은 있지만 y 방향 성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면 이제 0으로 쓰면 되는 거고 요 녀석은 m이라는 애가 v로 부딪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2m짜리가 v 다시 어떻게 v 다시 y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자 x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괜히 썼어. 여러분 좀 이제 편하게 쓴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헷갈리죠? 지저분하니까. 자, 요 m들 날려주게 되고 e 날려주게 되면 자 vx라는 것은 v라는 속도가 되겠고요. 자, 요 녀석도 이거 없으니까 m 날려주게 되면 요 vy라는 다시 써야 되겠네. v-y라는 애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v가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v-라는 것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자, 요 녀석을 x 성분하고 y 성분으로 요게 이제 v-인데 나눈 거니까 요 대각선 구하려면 요 녀석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 y제곱 해서 c제곱 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a제곱 y제곱 c제곱. 그래서 요건 어떻게 냐면 v제곱 더하기 2분의 v 요거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V가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총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구하면 되죠. 지금 충돌 전반전에 이제 총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자 2분의 1의 운동 에너지부터 m 그다음에 속력이 얼마 2V의 제곱으로 가고 있었고요. 여긴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요 녀석인데 이게 x 방향의 성분은 없었지만 y 방향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x, y 다 이제 다 생각하지 않고 다 통틀어서 2분의 1 m짜리가 얼마 v라는 속력의 제곱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게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은 자 후반전의 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인데 이건 여러분 한 번에 쓸 수 있죠. 2분의 1의 m인데 이게 이제 두 개니까 2m이죠. 2m. 걔가 이제 전체 속력 우리가 구해놨잖아. 요 녀석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v1이고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 v가 되네. 요거 요 녀석. 곱하기 속력은 토탈 이렇게 가는 애 구한 거예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요거 제곱해 주는데 자 징그러운 거 지금 뭐야? 몇 배라고 해서 그냥 비교만 하면 돼. 값을 구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2분의 1 다 있으니까 2분의 m씩 다 없애주죠. 없애주면 요거 2 하나 남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 V도 다 없애지 뭐. V도 다 없애. 이거 징그러워. 징그럽고. 여기 V는 여긴 또 왜 빠졌어? 여기 있어야지. 그럼 요 녀석도 날려주고. 그럼 이제 숫자만 계산하는데 이건 얼마죠? 4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4고 요거는 1이에요. 더하기 1은 요 녀석 2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4분의 5거든요. 2 곱하기 4분의 5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5가 되겠고 요거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이 지금 나중에 후반전 때 역학적 에너지가 2배가 작죠.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충돌 전 총 역학적 에너지의 몇 배냐? 충돌 후가 절반이니까 0.5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7번에는 2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그림처럼 지름이 10cm에서 5cm로 줄어드는 관이 있고요. 이 지름이 큰 부분이 단면적 A에서 유입되는 유체의 속력이 20이었어요. 20으로 유입되고 있다면 줄어든 단면적 B에서 유체의 속력 물어봤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연속 방정식 이런 거 떠올리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유체는요,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흐르는 그 유체가 이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유체라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흐르는 유체의 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지나갔을 때 양과 얘가 지나가는 양이 같아야 된다. 이거 뭐냐면 치약 짜봤잖아요, 여러분. 치약을 여러분들 이만큼 밀어냈죠? 그럼 얘가 똑같이 이만큼, 좀 과감하게 합시다. 자, 치약을 이만큼 밀어내죠? 그럼 얘가 똑같이 이만큼의 양이 나와요. 이 양이 똑같다란 얘기야. 아니 누른 만큼 짜는 만큼 나온다 이거지. 짰는데 안 나오고 무슨 조금 짰는데 막 취약 다 뽑아져 나오고 뭐 이런 게 어딨어. 같은 양 나온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양과 이쪽 양과 왼쪽 양과 오른쪽 양이 같다. 조금 더 좀 이게 이걸 이제 약간 변형해서 이거를 이 양을 질량으로 질량들이 같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혹은 이걸 부피로 주어져서 부피가 같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결과적으로 양이 같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뭐 값이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부피로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지금 뭐니 이게 요 그냥 여기다 그리자. 이렇게 요만큼 나갔다고 해봤을 때 얘도 그만큼의 부피가 똑같아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 요게 보면 10이니까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5제곱 5제곱 면적 곱하기 여기 20만큼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사실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20 속력에다가 시간 t 해줘야 돼요. 그게 길이가 되지. 20 곱하기 t 해야지만 이거 20t로 할게요. 요게 이제 길이고 길이면서 이제 면적이 되는 거지. 요것도 이제 요거 속력에다가 시간 곱해서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것도 한번 보게 되면 요는 2.5에다가 제곱해주고 요 면적에다가 요거 계산해 주는데 얘는 얼마씩 가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얼마씩 t초 동안. 근데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t가 약분이 돼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네모라는 속력은 5의 제곱 곱하기 20에다가 2.5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2.5하고 풀어야 되겠다. 계산이 안 돼요. 쌤이 이 더하기 빼기 막 곱하기 나누기도 안 되지만 이 더하기 빼기가 이게 잘 안 돼서 요거 없어지면 2 되고 요거 없어지면 2 되니까 4에다 4, 2, 4, 2, 8 80이 되겠네. 80. 그래서 80 cm per second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컵에 서로 다른 유체 AB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른 유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애들 같은데 각 컵에 동일한 재질로 만든 같은 크기 동일한 그러니까 밀도 같고 크기 같으니까 뭐 똑같은 애죠. 균일한 물체를 넣었을 때 AB의 잠긴 정도 달랐다. 당연하지. 얘네들 AB가 다르니까 얘가 이고 있는 애가 힘센 애가 이고 있느냐 얘는 좀 힘이 약하겠네. 아이고 무거워 이러면서 이게 좀 찌그러져서 이렇게 이고 있다 이거죠. A라는 애는 좀 천하장사 B는 약하네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질량 M이라고 하고 그럼 얘도 질량 M인 상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잠긴 정도가 달랐다. 유체에는 물체 절반이 잠겼고요. 그럼 얘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요 잠긴 부피가 얼마냐면 요 잠긴 부분이 2분의 V가 됐고 얘가 잠긴 부피는 얼마 잠겼대요? 4분의 3이래요. 4분의 3V. 됐죠?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 유지하고 있다. 됐죠? 그러면 A, B의 밀도를 로 A, 로 B라고 할 때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고 있는 거는 자 mg라는 무게를 똑같이 이고 있어요. 그 유체 지금 여기 사람으로 그려진 유체가 얘네들을 육체가 아니고 유체가 얘네들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요게 뭐냐면 얘가 받치고 있는 힘이 부력이잖아요. 부력은 이 물체가 빼낸 유체의 무게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유체를 빼내고 얘가 이제 요만큼을 빼내면서 요 유체가 얘를 요만큼의 유체가 이 물체를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유체들은 이만큼을 빠지면서 더 많은 양, 그러니까 얘가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 훨씬 더 많은 애가 얘를 더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력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자, 우선 요 A부터 보게 되면, mg라는 애를 이고 있어요. 그때 부력은 얼마냐면, 로 A라는 애가 얼마만큼 빠졌어요. 중력에 거슬러서, 자, 중력에 거슬러서 2분의 V만큼이 빠지면서 mg를 버티고 있는 거고, B라는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이 어떻게 mg라는 애를 버티고 있는데, 그때는 로 B라는 애가 얼마만큼 빠지면서 4분의 3만큼 빠지면서 여기 또 자꾸 중력 가속도를 빼. 로비라는 애가 중력에 거슬르면서 4분의 3 V만큼 빠지면서 버텼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거든요. MGMG로 똑같이 같은 물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럼 VG 이렇게 징그러운 애들 빨리빨리 없애주고요. 자, 요 2도 없애주면 여기는 요거 그냥 여기다 쓸게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로 A는 로 B의 얼마? 2분의 3이 되는데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로 B가 밑에 깔려 있네요. 로 B를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로 B 나눠주고 여기는 로 B가 되면 요거 사라지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 그래서 정답은 1번 2분의 3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높이가 80m가 되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모두 물의 내부 에너지로 변화하였다면 폭포 바닥에 떨어진 물의 온도 변화를 물어봤어요. 바로 이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이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 이제 h가 80이 됐어요. 요 녀석들이 온전히 다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 물의 온도 변화로만 바뀌었다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부 에너지로 변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는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로만 100% 모두 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서 보면 이 연력학 1법칙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어서 이게 에너지 보존이거든. 먹은 거 열량이 에너지야. 그 과자 먹으면 그 열량이 뭐 300칼로리다 그러면 300kcal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300만큼 에너지 얻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먹어서 살찌고 나머지 운동한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먹은 데서 운동한 만큼 빼고 살찐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 먹었을 때 운동을 30 했으면 70이 살로 가요. 그 얘기고. 이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100 먹었는데 운동을 예를 들어 100만큼 했다 그러면 살 하나도 안 쪄요. 그 얘기고. 응? 이게 등온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게 유식하게. 100 먹었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예, 100%다 살찐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뭐냐면 100%다 살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운동을 안 하는 상황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녀석이 없기 때문에 Q로 생각할 수, 열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mg80이라는 녀석이 Q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열량은 이 온도 변화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질이 그렇죠? 이 물질의 특성 얼마만큼 있는데 몇 인분 있는데 그때 온도 변화가 얼마냐. 즉 이 열량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스비 계산하고 똑같죠. 열의 양,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스를 투입했을 때 라면을 끓이냐 혹은 뭐 물을 끓이냐 물이나 라면 똑같나? 아니면 뭐 지포를 굽느냐 어떤 애를 굽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를 요리할 거냐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가스비가 다를 거고요. 걔가 1인분이냐 2인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스비 다르고요. 온도 변화 즉 물같이 비열이 큰 애 가열해도 그냥 온도 변화 잘 안 일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비열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그런 애들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가스비 많이 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Q니까 1인분보다 10인분을 해서 질량이 많을수록 가스비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고 온도 1도 변한 것보다 100도씨까지 팔팔 끓인다. 온도 변화를 높게 해주려면 가스비 많이 든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CM 델타 T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끝났죠. 끝났어요. 자, 같은 물이니까 어쨌든 물의 온도 변화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물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이 M 똑같은 게 사라지고 지금 G라는 건 10이죠. 그러면 여기 80 곱하기 10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비열이 얼마냐면 4kJ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4000 되겠네요. 4000.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델타 T니까 델타 T라는 건 4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 쓸게요. 800에다가 4000으로 나눠주자. 돌돌 없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0.2 켈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한번 끊어 갈게요. 선생님은 뭐 바로 이거 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